76세, 40년 빵집을 운영한 제가 엄마 6억 좀 빌려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제 거잖아요. 사채업자까지 등장한 아들의 연극에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런데 실버 레지던스에서 만난 78세 기관사 아저씨. 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요. 탱고를 추며 그의 가슴에 기댔을 때 40년 만에 느끼는 이 떨림. 과연 늦은 사랑, 행복할 수 있을까요? 76세의 그녀 손끝에는 40년 빵 반죽을 치며 새겨진 기억이 살아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 해진 빵집 문을 닫은 지 3년이 흘렀지만 몸은 기억한다. 밀가루 향기와 이스트의 달큰한 냄새를,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본다. 은발이 우아하게 정리되어 있고 여전히 곧은 어깨가 그녀만의 품격을 드러낸다. 세월이 새긴 주름마저 아름답다.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깊어진 매력이 있다. 엄마 안녕하세요? 현관 벨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목소리. 아들 도경이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 자랑스러운 아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딘지 어둡다. 도경아, 무슨 일이야? 혜진의 목소리에는 모성애가 묻어난다. 76세가 되어도 자식 앞에선 여전히 어머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강남에 병원을 개원하면 안정된 수입이 들어와요. 6억. 아들의 입에서 나온 숫자가 공기를 얼린다. 혜진의 가슴이 두근거린다. 하지만 설렘이 아닌 불안함이다. 빵집을 팔아모은 노후 자금. 남편과 함께한 평생의 땀방울이 그 돈 안에 들어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뜨거운 화덕 앞에서 흘린 정성이. 도경아. 혜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들의 이전 사업 실패들이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다.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 창구 직원의 친절한 미소 뒤로 차갑게 느껴지는 현실. 혜진의 손이 이상하게 얼어붙는다.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막고 있는 것 같다. 500만 원만 인출해 주세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 6억이 아닌 500만 원. 혜진 자신도 놀란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표정이 굳어진다. 실망이 역력하다. 곧이어 며느리의 전화. 어머님, 시댁에서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차가운 목소리가 혜진의 가슴을 찌른다. 그리고 딸 지우의 전화. 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딸의 목소리는 애처롭다. 엄마, 양육비로 300만 원만. 혜진은 각각을 돕는다. 하지만 마음은 파도처럼 흔들린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자신이 너무 약한 건 아닌지. 며칠 후 한밤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급하다. 문을 열자 상처투성이인 아들이 쓰러져 있다. 엄마, 사채업자들이.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곧이어 들이닥친 남자들. 협박과 위협. 일주일의 유예와 2배가 된 이자. 밤새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상처를 닦는다. 76세 노모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들은 모를 것이다. 눈물이 흐르지만 혜진은 꾹 참는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다짐. 하지만 과연 마지막일 수 있을까? 아직도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마음을. 새벽이 밝아온다. 혜진은 창문을 통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본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76세 여인의 인생에도
아직 쓰여지지 않은 페이지들이 남아있다는 듯이 일주일 후 진실이 밝혀진다. 사채업자들의 협박, 상처투성이인 아들의 모습,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 도경의 고교동창이 짜낸 정교한 각본. 어차피 엄마 돈은 내 거 아닌가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혜진의 가슴을 내리친다. 40년간 새벽마다 반죽을 치던 그 손보다도 더 무겁게 혜진은 무너져 내린다. 76년을 살아오며 이런 배신은 처음이다. 믿음이란 게 이렇게 쉽게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 해솔마루 실버레지던스로의 이주. 짐을 싸며 혜진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다. 빵집에서의 추억들, 남편과의 사랑,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헌신까지. 첫날 밤, 낯선 침대에 누운 혜진. 천장의 무늬를 하나하나 샌다. 꽃무늬 12개, 나비 모양 8개.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다. 이튿날 아침, 정원 자원봉사 공고가 눈에 들어온다. 흙을 만지고 싶다. 진짜 것들을, 거짓말하지 않는 것들을. 정원으로 나간 혜진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다. 장문석, 78세. 철도 기관사 출신의 그는 햇빛에 그을린 두 손을 가졌다. 옅은 기계 오일 향기가 바람에 실려온다. 남성적이면서도 따뜻한 향기. 흙은 사람 말보다 먼저 진심을 알아봅니다. 문석의 목소리는 기차의 기적소리처럼 낮고 깊다. 느릿한 미소가 혜진의 얼어붙은 마음을 살짝 녹인다. 괜히 눈가가 뜨거워진다. 함께 꽃밭을 가꾸는 시간. 문석의 손길은 의외로 부드럽다. 거친 일만 해온 손인데도 꽃을 다루는 모습이 섬세하다. 혜진은 그런 그를 슬쩍 훔쳐본다. 부인께서는 언제부터 꽃을 좋아하셨나요? 혜진이라고 불러주세요. 부인이라니 너무 거리감이 있어요. 둘 사이로 미묘한 정기가 흐른다. 76세와 78세,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설렐 줄 안다. 저녁 시간, 실버레지던스의 탱고 강좌. 혜진은 주저하며 문 앞에 선다. 그때 문석이 손을 내민다. 함께 쳐보시죠. 그의 손이 혜진의 손등을 감싼다. 체온이 천천히 번진다.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 이렇게 설레는 것이었구나. 음악이 흐른다. 한 박자 느리게 마치 시간이 그들만을 위해 천천히 가는 것처럼 혜진의 몸이 기억보다 정직하게 움직인다.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감정이 춤을 춘다. 문석의 리드를 따라 혜진이 돌아선다. 그의 가슴에 살짝 기댈 때 심장 소리가 들린다. 규칙적이고 든든한 박동. 마치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소리 같다. 아름다우십니다, 혜진 씨. 문석이 속삭인다. 혜진의 볼이 살짝 붉어진다. 76세의 나이에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구나. 자신이 여전히 여자라는 걸 느낀다. 탱고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외로움의 빈자리에 아주 얇은 따스함이 깔린다. 마치 첫눈처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아들의 전화가 또 온다. 진동 소리가 식탁 위에서 춤을 춘다. 하지만 혜진은 받지 않는다. 대신 라벤더 화분을 들고 정원으로 나간다. 오늘은 라벤더 심는 날이네요. 문석이 먼저 말을 건넨다. 혜진의 마음이 살짝 두근거린다. 그가 자신의 일정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 아침 햇살 아래서 흙을 파는 시간. 문석은 조용히 물을 나르며
허리 조심하세요라고 투덜거린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혜진은 각 구운 롤빵을 꺼내 건넨다.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실버레지던스 주방을 빌려서요. 문석이 한 입 베어 문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손맛이 살아있네요. 마치 옛날 동네 빵집 같아요. 두 사람은 말수가 적다. 하지만 흙을 메꾸고 묵은 가지를 자르는 동안 호흡이 맞춰진다. 문석이 가위를 들면 혜진이 가지를 잡고 혜진이 물을 주면 문석이 호스를 정리한다. 젊을 땐 이런 게 답답했는데 이제는 편해요. 혜진이 먼저 말한다. 문석이 고개를 끄덕인다. 급할 것 없죠. 꽃도 천천히 피워야 향이 지네요. 오후에는 아이들 독서교실 봉사활동. 혜진은 빨간 모자 동화를 읽어준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문석은 옆에서 아이들과 종이 비행기를 접는다. 그의 큰 손이 작은 종이를 섬세하게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예요? 한 아이가 묻는다. 혜진과 문석이 동시에 당황한다. 아니야, 우리는 친구란다. 문석이 대신 답한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혜진을 바라볼 때는 친구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저녁 탱고 시간.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는다. 문석의 손이 혜진의 허리에 살짝 올려진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리드. 혜진은 미세한 압력으로 응답한다. 음악이 흐른다. 오늘은 좀 더 가까이 춘다. 혜진의 목덜미로 땀이 한 방울 흘러내린다. 문석의 숨결이 가까워진다. 체온이 섞인다. 젊음은 속도고 성숙은 타이밍이죠. 문석이 속삭인다. 혜진이 웃는다. 그 웃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문석은 잠시 발을 멈춘다. 뭐예요? 너무 예쁘게 웃으셔서요. 혜진의 볼이 붉어진다. 76세의 나이에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니. 밤이 깊어진다. 혜진은 일기장을 펼친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다. 오늘 내 손등에 떨어진 그의 숨. 겨울밤 전기 담요처럼 포근했다. 마치 남편과 처음 춤을 췄던 그 날처럼. 펜을 잠시 멈추고 생각한다. 이런 감정이 다시 올 줄 몰랐다. 나이가 들어서도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구나.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실도 있다. 생활비 명세서, 기부단체에서 온 안내장, 그리고 굵은 연필로 쓴 경계라는 글씨. 혜진은 펜을 내려놓는다. 사랑이 다시 찾아와도 나는 나를 먼저 지킬 것이다. 아들에게 당한 일이 아직도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다. 창밖을 본다. 문석의 방에도 불이 켜져 있다.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걸까? 혹시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 혜진은 조심스럽게 미소 짓는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엄마 3억만 더 빌려주세요. 아침부터 걸려온 도경의 전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지만 혜진의 가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엄마 돈은 결국 내 못 아닌가요? 나중에 어차피 제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아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혜진은 조용히 통화를 끊는다. 손이 떨리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진다. 이제야 진짜 결정을 내릴 때가 온 것 같다. 문석 씨,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혜진이 문석에게 전화를 건다. 목소리가 단단해져 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혼자 가기엔 좀 떨려서요. 문석은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혜진은 유언장을 작성한다. 재산의 70%는 아동복지단체와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는 딸 지우와 손주들의 교육비로 신탁한다. 아드님 몫은 없으신 건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네,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다. 옆에서 기다리던 문석이 그녀의 굳은 표정을 지켜본다. 그 옆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다운지 새삼 느낀다. 상담이 끝나고 나온 혜진에게 문석이 따뜻한 물수건을 건넸다.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지만 그의 배려가 고맙다. 결정 쉽지 않으셨죠? 문석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내 남은 생은 내 손으로 반죽할 거예요. 혜진의 눈빛이 단단하다. 마치 새벽의 반죽 앞에 선 제빵사처럼. 그럼 오늘은 뭘 반죽해 볼까요? 문석이 미소 지으며 말한다. 혜진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시장에 들른 두 사람. 잘 익은 복숭아를 고르며 혜진이 말한다. 빵집 시절 인기 메뉴가 있었어요. 라벤더 복숭아 타르트. 오늘 레지던스 분들에게 나눠드릴까 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실버 레지던스 공용 주방. 혜진의 손놀림이 40년 전처럼 능숙하다. 밀가루를 채로 치고 버터를 섞는 모습이 마치 예술 같다. 문석은 옆에서 도구를 정리하고 재료를 준비한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문석이 반죽을 만지며 묻는다. 혜진이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린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채 반죽을 치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조금 더 부드럽게요. 반죽은 사랑받는 걸 좋아해요. 혜진의 목소리가 다정하다. 문석의 가슴이 따뜻해진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 밀가루가 공중에 흩날린다. 찻주전자가 한 번, 두 번 끓는다. 그 사이 두 사람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닿는다. 말은 없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가 체온처럼 전해진다. 완성이에요. 혜진이 오븐에서 타르트를 꺼낸다. 라벤더 향과 복숭아의 달콤함이 주방을 가득 채운다. 문석이 감탄한다. 정말 예술 작품이네요. 함께 만들어서 더 맛있을 거예요. 혜진이 미소 짓는다. 그 미소에 문석의 마음이 녹는다. 그 밤 혜진은 전화번호부를 펼친다. 아들 도경의 이름 위에 작은 별표를 하나 그려 넣는다. 언젠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하지만 오늘은 나의 선택을 산다. 혜진은 일기장에 적는다. 오늘 나는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도 만났다. 가족의 날이다. 해솔마루 실버 레지던스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자식들이 찾아온 어르신들의 얼굴이 환하다. 혜진의 자리에는 여전히 빈 의자가 놓여 있다. 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다. 그때 문석이 나타난다. 손에는 각 꺾은 라벤더 꽃다발을. 오늘은 내 가족이 되어 주실래요? 문석의 목소리가 다정하다. 혜진의 가슴이 따뜻해진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줄 몰랐다. 저야 영광이죠. 혜진이 수줍게 대답한다. 76세의 나이에도 이런 설렘이 가능하구나.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는다. 어제 함께 만든 복숭아 타르트를 나눠 먹는다. 문석이 한 입 베어 물더니 감탄한다. 여전히 맛있네요. 함께 만들어서 더 달콤한 것 같아요. 해가 서서히 기운다. 라벤더 향이 바람에 실려 더욱 짙어진다. 해질녘의 노을이 두 사람을 분홍빛으로 물들인다. 문 선생님, 네, 혜진 씨. 이런 시간이 올 줄 몰랐어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문석이 혜진의 손을 살짝 잡는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진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다가 이런 분을 만나게 될 줄이야. 그때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린다. 혜진이 화면을 본다. 아들 도경에게서 온 메시지다. 엄마, 제가 틀렸어요. 시간 좀 내주세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혜진의 마음이 복잡해진다. 화가 났던 감정과 그리움이 교차한다. 문석이 그녀의 표정 변화를 알아챈다. 가족분 소식인가요? 아들이에요. 사과하고 싶다고 하네요. 혜진은 바로 답하지 않는다.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갔을 텐데 지금은 다르다. 문석의 눈빛을 쳐다보고 깊게 숨을 쉰다. 나 이제는 급하게 살지 않으려고요. 내일 아침에 답할게요. 문석이 고개를 끄덕인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급한 마음에 내린 결정은 후회하기 쉬우니까요. 혜진이 미소 짓는다. 이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밤이 깊어진다. 혜진은 방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선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를 연습한다. 내일 아들에게 할 말들을 정리한다. 사과를 받아들이되 경계는 분명히 하자. 내 존엄을 지키는 조건을 제시하자. 창밖을 본다. 해질녘 노을이 분홍빛으로 하늘을 물들이고 있다. 마치 이스트가 들어간 반죽처럼 부드럽게 부풀어 오른다. 문득 문석의 손이 그립다. 단단하고 따뜻했던 그 손길이. 혜진은 조용히 문을 나선다. 정원에 문석이 서 있다. 마치 혜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잠이 안 와요? 저도요. 내일이 궁금해서요. 혜진이 다가가 문석의 손을 잡는다. 오늘은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문 선생님, 내일 새벽에 복숭아 잼더 끓일까요?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맛이에요. 문석이 미소 짓는다. 그럼요. 사랑은 납불보다 약한 불에 오래 끓여야 하니까요. 두 사람의 웃음이 얇게 겹친다. 혜진의 마음 한가운데 늦은 사랑이 조용히 발효되기 시작한다. 마치 밤새 익어가는 반죽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혜진 씨와 문석 씨의 늦은 사랑.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거나 새로운 만남에서 설렘을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늦은 사랑도 가능하다고 믿으시는 분들, 댓글에 사랑은 나이가 없다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